안녕하세요. 리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이제 자식이 집을 살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데, 그걸 이제 차용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럴 경우, 차용증을 좀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작성 예시를 하나,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는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상환 스케줄 표까지,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공증 비용은 어떻게 하면 좀 아끼는지 요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용증 작성하기 전에 일단은 결정할 것들이 있겠죠. 먼저 얼마를 차용할지, 그 다음에 증여세가 안 나오는 이자율, 국세청 이자율 말고 4.6% 말고 얼마로 잡으면 되는지,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10년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이제 뭐 부동산을 매매할 게 있으면 그 매매 그 시점으로 할지, 아니면 상환 방법은 어떻게 할지,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할지, 아니면 뭐 이자는 매달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상환할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특약상에 넣고 싶은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원금은 뭐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차후에 지금 전세 끼고 샀는데 그거 이제 증액하면서 일부 상환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자식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부동산 지금 내놨는데 그게 팔리면 상환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예시로 볼 거는 차용 금액 3억 원이고요. 이자율은 한 2%로 가정할 거고요.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해서 한번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본 내용이죠. 이거 증여세 안 나오는 이자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거 예전에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죠. 내가 차용 금액이 있고 국세청 이자율 4.6%와 내가 설정한 이자율 요 차액 곱한 게 연으로 해서 1,000만 원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4.6%와 1,000만 원은 이거는 고정된 값이고요. 내가 차용 금액이 3억이다 2억이다에 따라서 이 약정 이율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요 식대로 하면은 약정 이율이 1.27%보다만 크면 증여세가 안 나오는 이자율이니까 한 2%로 잡자 이거죠. 아니면 뭐 1.5%도 잡아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로 잡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2%로 잡았을 때 이게 1,000만 원이 안 나오는지 한번 보면 이렇죠. 차용 금액이 3억이고 국세청 4.6%에 2%뺀 금액이 연으로 780만 원, 즉 1,000만 원보다 작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2%로 잡아도 된다 이거죠. 이걸 뭐 1.5%로 잡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게 1,000만 원보다 좀 작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요런 이제 2%로 잡았으면 2%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억에 2%면 연으로 600만 원인데 제대로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주민세까지 해서 최소 27.5%인 즉 연으로 165만 원 이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최소값이고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돼서 최대 46.2%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자 내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2%로 이자를 책정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금과 이자를 이제 상환할 건데 그 스케줄표를 원금은 이제 그 연으로 이제 상환한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이제 그 매월 상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인데 2% 하면 600이죠. 600. 그래서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월 50만 원씩이죠. 그래서 1차년도에는 월 50씩 해서 600만 원을 이자를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일자 되는 해에는 3천만 원 10년이니까요. 3억에 10년이니까 3천만 원. 저희는 이제 매년 갚아 나가는 걸로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3,600을 갚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이제 그 이자가 좀 줄겠죠. 왜? 일단은 3천은 상환했으니까 그러면은 2억 7천에 대해서 2% 책정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금과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가는 이 스케줄 표를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원금이 만기에 10년째 그냥 갚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자만 계속 갚아 나가면 되겠죠. 이자만. 이거는 이제 원금 이자 상환 스케줄에 따라서 좀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이거는 그냥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이렇게 작성하는 사례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일단은 채권자 부모겠죠. 부모 이름, 주소, 주민번호 쓰시면 되고, 채무자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쓰고, 저희가 이제 3억 원을 차용했죠. 차용금액. 그 다음에 변제 기한 및 원금 상환 방법. 어떻게 이제 상환할 거냐? 차입일로부터 10년간 매년 그 12월 31일자에 3천씩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서 요거는 단축 또는 연장도 가능하다. 추가 또 연장 10년 지났는데 못 갚았다라고 하면 추가 연장 시 다시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은 저희가 2%로 책정했고 이자는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는 이제 부모님 그 은행 여기에다가 송금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 특약사항으로는 원금 이자 상환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보통 작성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랑 별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 공증을 꼭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공증을 받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증을 받으면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확실한 차용이구나. 이제 이래서 공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부모 자식 간이지만 빌렸고 객관적으로 이자랑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이거는 뒤늦게 작성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에 작성한 거다. 이런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공증이 이제 공정증서죠.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하는 수수료 이제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차용이니까 이제 이 차용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기준이면은 92만 1,500원이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쌍무가 있고 편무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쌍무는 두 사람이 서명 날인한 그런 경우들이고요. 저희 이제 차용증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명 날인하기 때문에 쌍무에 해당되겠죠. 편무는 보통 무슨 각서처럼 내가 언제 이래이래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본인 서명 날인 있는 한 사람의 서명 날인만 있는 경우가 편무겠죠. 그래서 저희는 쌍무 기준으로 하면 공증을 받으면 그 92만 1,500원인데 이거는 공증사무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차용증 같은 걸 실제 작성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걸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증받으면 좀 수수료가 싸져요. 그래서 3억원인 경우는 46만 75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가서 인증을 받으시면 좀 더 싸지죠. 근데 이것도 좀 비싸죠. 그죠? 부모 자식 간 그냥 차용증 하나 썼는데 46만원씩이나 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아끼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세무적으로 공증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어떤 더 그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세무적으로 공증을 받는 이유는 이 차용증 내용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증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공식력 있는 기관들한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즉 법무사무소, 여기도 법률사무소니까요. 공증사무실은 아니지만 이런 데 통해서 좀 수수료 좀 싸게 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거기에 직인 찍고 날짜 해도 이것도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세무사무소에서 마찬가지로 세무도 그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무소 통해서 저런 차용증과 그 상환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직인을 받으셔도 이것도 객관성 부여할 수 있고요. 기타 뭐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 그런 직인이 들어가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제가 날짜 포함이라고 쓴 이유는 사실은 공증받는 이유 자체가
내용도 객관성을 부여하는 거지만 이 날짜 이건 또 그 옛날 그 옛날 작성해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고 있다. 이런 어떤 이제 객관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요 날짜들도 꼭 반드시 이 직인의 날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저희가 세무 세무사무소에서 이런 차용증까지 작성은 원래는 안 해드립니다. 안 해드리는데 이제 작성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상담은 해드리는데 또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거 도대체 아유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요. 제가 참고로 이렇게 예시를 해드렸으니까 요런 내용 보시고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요런 상환 스케줄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자녀분들 좀 이용해서 이런 것도 좀 작성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